그럼. 아유 진짜 이거 쓸데없이 말 많이 하는 거 뭐라 그래? TMI? 예. TMI가 too much TMI, too much information. 저는 실제로 TMI 연구소. 나는 근데 술 마시는 연구소. 그런 연구소 있었는데 매일매일 술 마시는 연구소. 흥청망청 연구소인가? 그런 거 있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좋아요. 안녕. 네, 그렇습니다. 1부에 네. 이어서 2부 이제 시작이 될 건데요. 사회자를 맡고 있는 김세진 시몬이고요. 노세찬 미카엘이고요. 이제 편하게 미카라고 불러주시면 미카. 되실 것 같습니다. 오, 예. 네, 2부에 다시 돌아온 가톨릭 평화왕성 정지은 PD입니다. 미리암이라고 불러주세요. 좋아요. 저는 그냥 나도 별명 쓸까? 저는 가가멜로 하겠습니다. 오,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가가멜 잘 이렇게 어울리시네요. 불러주세요. 가가멜. 네. 좋아요. 자기의 캐릭터를 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요. 확실하십니다. 네, 예, 커먼즈라는 게 일부에서 알아봤는데 되게 조금 모호하게 들려서 이게 네.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시는 분들이 도대체 커먼즈가 뭐라는 거야 네, 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예수님의 가르침도 저희가 얘기를 해봤지만 그래도 그렇게 피부에 와닿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가르침 피부에 와 닿죠. 아, 예수님의 지금 피부에 닿는 커먼즈가 와 닿지 않는다. 아, 커먼즈는 와닿지 않는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진짜 솔직하게 궁금한 게 예수님의 가르침 저 너무 좋아하고 너무 따라가려고 살고 있는데 저희가 뭐 사실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될 때 진짜 당장 어떻게 뭐 돈을 벌어야 되지? 어떻게 이 물건을 사서 살아가야 되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 가르침 예수님 가르침을 계속 따지고 있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는 궁금함이 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 가르침만 따지면 안 되지. 아.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 생활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실생활에서 어떤 게 커먼즈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볼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와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게 커먼즈였나?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이거랑 이어지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 놀이터라는 부분도 내가 지금 놀이터 하려고 그랬는데. 놀이터. 제가 먼저 할게요. 놀이터 앞에 있는 떡볶이 가게. 아, 이런 거 완전 커먼즈였죠. 사실 그 학교를 나오는 교문부터 놀이터로 가는 그 길까지의 모든 환경이 다 커먼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왜냐면 그 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뭐 아까 설명해주신 개념 마치 커머닝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애들의 이제 뭔가 이렇게 오늘 뭐 하고 놀 건데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야 떡볶이나 먹고 갈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환경이 커먼즈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음. 논은 개인 소유가 있지만 논두렁은 커먼즈예요. 저는 전 제가 생각할 때는 넷가 물가가 좀 떠올라요. 물가. 근데 왜냐면은 뭐 지금은 좀 그런 일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현저히 줄었지만 거기서 빨래도 했었죠. 빨래하면서 저희 빨래만 합니까? 대화를 했겠죠. 내과에서 빨래를 했습니까? 내과가 아닌가요? 연식이 나오는데 우리 미카가 그런 라인은 아닌데. 자 이제 내과에서 빨래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커먼즈가 이제 지금보다 뚜렷할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낚시도 하고 하면서 대화도 하고 내과에서 수영한다고 누가 수영장 입장료 내라고 안 그랬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은 네. 다 돈을 내고 들어가는 데니까. 맞습니다. 네. 혹시 우리 가가멜 시모님께서는 어떻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당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커먼즈예요. 네. 개인적인 소유 형태가 없으니까 다 공유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우리 정서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이 다 커먼즈들인데 놀이터라든가 뭐 동네 공터, 뒷산 혹은 이제 연결망들이죠. 예를 들면 그 마을에서 아이가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아주머니 밥 주세요 하면 밥을 줬어요.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관계망 네. 그런 게 커먼즈인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은 안 들어요. 옆집 들어가서 밥 달라 그러면 뭐 그게 오죽 이사 가면 TV 프로그램으로 나옵니까? 밥 한 끼 주세요. 그건 누구나 다 하던 거예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근데 우리 논의가 약간 지금 좀 되게 너무 추억 여행을 가 있는 느낌인데요. 너무 옛날 아버지 시대. 그러니까 아빠까지 가기엔 저는 좀 안 되는데 내과에서 약간 할머니 쪽으로 간 것 같아가지고. 농경 시대도 돌아가자는 얘기야. 약간 그래서 네. 요즘은 그러면 뭐 없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또 이게 현대 도시의
커먼즈는 없냐. 근데 어, 저도 궁금한 게 저희 다 성당 다니지 않습니까? 좀 현대 좀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커먼즈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커먼즈의 활동이 시작되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버려진 토지를 공유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한다거나 두 번째는 우리 동네 예, 음악당 뭐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뭐 아니면은 그 공공은행 같이 자기네들이 이제 공제 같은 거를 만들어서 뭐 긴급한 소액 대출이나 뭐 보험이나 이런 거 제도를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커먼즈 조직이긴 한데 이게 아직 그 커먼즈라고 하는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개신교에서 이게 하나의 예가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희년은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청년들 가운데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 사람들이 고금리 불법 대출의 그 굴레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하는 것이 목적인 은행이고요.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2016년서부터 시작이 그게 원래 성당에서 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신협. 예, 신협이죠. 예, 신협인데 이 희년은행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무이자 조축, 그다음에 무이자 대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무이자. 예, 무이자라는 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 이번에 좀 저기 했던 게 뭐냐면 청년들이 이제 전세 사기나 이런 게 많이 당해서 예, 그래서 조금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는 네. 어떻게 보면은 금융 문제를 더 나아가서 사회적 안정망까지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야, 바꿀 의정부 수가 교구에 있었습니다. 그런 은행이 있으면 이용을 할 것 같습니까? 저도 만약에 진짜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너무나 약간 진짜 부모님께 주세요. 할 수 없는 청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너무 좋은 또 제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으로 또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또 무이자라는 시스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래도 이제 이런 여기서 언급이 된 희년은행 말고 우리 밖에서 하는 은행들은 무이자를 하는 경우가 좀 많진 않잖아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죠. 없죠. 이자수도 그런데 여기서 그 틀을 깨고 했을 때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는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안정적으로 이게 잘 진행이 될 수가 있나? 원금이 확보가 되겠는가? 네, 그게- 점점 맞습니다. 원금이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네. 되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돈은 누가 위험하잖아요. 갚겠냐? 뭐 네, 이런. 맞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사실은 서로를 믿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 금융권은 당연히 이자를 가지고 자신의 수익을 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를 받을 수밖에 네. 없는 거긴 한데 네, 이런 희년은행뿐만이 아니라 네, 뭐 지금 사회에서 지금 있는 뭐 사회공동체 은행인 빈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면서 봤을 때는 사람들의 신용을 가지고서 그냥 평가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신용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가 그 무이자로 이게 빌려주기도 하고 네. 무이자 저축도 받기도 하면서 네. 그대로 이제 그 소득을 그 안에서 내기도 하면서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맞아요. 믿음을 가지고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만약에 빌려갔을 때 그렇게 된다면 그거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갚겠냐? 예, 네. 어떻게 근데 사람이 갚더라고요. 맞는 그래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갚는다는 전제를 믿음을 갖는 것도 좋은데 네. 사실은 다 갚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소액 대출을 받을 정도면 갚기 싫어서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희년은행이나 소액 대출의 어떤 금융 형태는 네. 사실은 그게 원금이 계속 확보가 되고 반드시 갚을 것이다. 그런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제만 가지고는 운영될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그런 은행의 구조와 함께 네.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준다.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가 복합적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기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 이제 대학원을 입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비를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소득도 사실 이게 근로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기에 세금으로 뭔가 책정이 되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명절에는 심지어 뭐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살아있냐고. 그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근데 또 연구비가 밀려서 코로나 때 긴급 자금으로 막 여러 가지가 백신이며 이런 것들로 선지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연구비가 6개월 동안 안 들어와서 아하. 제 소득이 완전 6개월 동안 0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 그때 정말로 와 이거 밥 먹을 돈도 어떻게 없어. 살았어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가 결국엔 저도 이제 대출을 좀 아하. 꼈죠. 네. 대출을. 그냥 은행권 대출을 꼈는데 그때 이런 뭔가 안전망이라는 게 제 머릿속에 개념에 좀 잡혀 있었으면 아마 좀 덜 힘들고 아. 조금 그러니까 민망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다는 것, 그다음에 누군가에게 빚을 진다는 게 되게 어려운 얘기고 상당히 민감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사실은 저는 조금 더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괜찮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럴 때 가톨릭 교회가 사실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는 어렵죠. 못하는 네, 거예요. 어렵죠. 그렇죠. 그냥 그래서- 마음으로만 격려할 수밖에 맞아요. 없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미리암께서도 굉장히 조금 개인적인 이제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는 사실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 은행들, 공동체 은행을 자처하는 곳에서도 사실은 그런 걱정들이 있겠죠. 네. 예, 이거 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 커먼즈라고 하는 개념이 공동 자원을 배분하는 개념도 있지만 그걸 관리하는 개념도 있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내가 돈을 가지고 못 갚고 도망가 버린다면 네. 그 서비스를 아예 쓸 수가 없게 돼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는 아, 거죠. 네네. 아예. 그렇기 때문에 이 희년은행에서는 네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신뢰를 형성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돈을 빌린 사람들한테 대해서 임의적으로 재무 상담을 한다거나 아. 교육을 한다거나 오. 이제 그러한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가지고 토끼인데 아니 토끼는 거 괜찮아요. 뭐 발랐다 뭐 이런 예. 표현도 괜찮아요. 만약에 손실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대손 준비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전체 이제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가지고서 계속 보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와. 그걸 갖다 채워넣는 네.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출자금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보호가 되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 관계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공동체 모임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의 뭐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러한 기존 조합원들 간의 관계망이 계속 형성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제 네. 생각에는 인간에 대한 신뢰. 네, 그것은 그 돈을 빌릴 당시에 그런 신뢰감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네. 그것을 계속 키워갈 수 있다는 믿음은 있어야 돼요. 아. 우리가 서로 믿고 네. 물론 제도적인 장치도 보완 장치도 필요한데 네. 우리가 계속 애를 쓰면 서로가 이 공유지 커먼즈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마을, 우리 놀이터, 네. 우리 뭐 이런 어떤 떡볶이 가게 이런 가치가 있는 공유제를 누구나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네. 여기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런 마음이 커져갈 거라는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인간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으면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약간 들어보니까 약간 처음에 이런 제도를 들었을 때 좀 걱정이 돼서 또 질문을 한 거기도 했는데 되게 생각보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서도 정말 제도적으로 준비가 너무 잘 돼 있고 정말 잘 사용이 된다면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착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정말 뭐 악용을 하려던 사람이 있다거나 말 그대로 네. 진짜 도망을 가려고 한 사람이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쳐도 정말 방금 말씀해주신 제도를 통해서 어떠한 그런 그룹 활동, 단체 활동을 통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어떤 걸 배울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정말 뭐 선하지 못했던 어떠한 아픈 마음이 되게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엄청 좋은 생각이라고 드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그 금전적인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사회 기반은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완전히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여유와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정망 안에서 있는 상황에서 뭔가의 마음의 이 그 감정과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고하는 게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안전망을 그래도 우리가 쌓아줄 수 있는 정말 이 커먼즈가 생긴다면 저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 더 덜어내지고 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했어요. 왜냐면 정말
궁핍할 때의 느낌은 내 주머니에서 1,000원 한 장 나오는 게 정말 아쉬울 때가 맞아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했을 때 나오는 부분은 오히려 더 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안전장치들의 개념으로서라도 커먼즈가 지금 말씀해주신 뭐 인연은행이나 그런 얘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네요.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잖아요. 네.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교회에서 말하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굉장히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화, 돈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완전히 배타적으로 네. 권리를 타인의 권리가 전혀 침범할 수 없는 상태로 소유하는 그런 건 아니고 네. 재화는 얼마든지 같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금 정책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어봤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제가 좀 사례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가톨릭 내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소개를 하면 참 좋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개신교의 그 내용을 가지고 네. 이제 네. 들어온 아니 거긴 가톨릭 한데. 내에도 뭐 신협 예, 그렇죠. 은행도 있었고 많이 네네.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커먼즈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한번 좀 자유롭게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교회 안에서 커먼즈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는 음, 교회 안에서는 커먼즈의 지금 그 하나의 씨앗이나 아니면 이런 게 다 있다고는 생각이 네. 되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현실적으로 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이 그러니까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커먼즈를 적극적으로 이 씨앗을 어떻게 하면 더 피어나게 할 수 있을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약간 지금 들었던 생각이 되게 좀 장소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 지금 뭐 커먼즈가 실천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성당에 평소에 갈 때 이제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뭐 목이 마르면은 그냥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지금 감동해서 눈물이 나네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하여튼, 아무튼 네 그랬고 뭐 대화를 하고 싶으면 성당에 이렇게 저희 성당에 같은 경우 만남의 방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약간 카페처럼 이익 관계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조금 네 TMI이긴 한데 막 어렸을 때 학생 때 TMI는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맞습니다. 하는 성향을 네. 말합니다. Too much information. 네. 네. 약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정보긴 한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뭐 어렸을 때 막 학원 다닐 때 학원 가기 전까지 막 시간이 남았을 때가 많았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컵라면 같은 거 사가지고 어디서 먹지 하다가 성당 가서 막 먹고 먹다가 이제 묵주기도 하시는 신부님이랑 만나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성당 안에서 커먼즈가 좀 너무 행복하게 실현이 된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장소적 커먼즈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성당 활동을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 좀 들어요. 네. 왜냐면 정말 성당이라는 데가 월요일 날 사실 문 닫는 날 빼고는 네. 거의 일과 시간 내에는 계속 가서 뭐 기도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뭐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재화적인 어떤 부분들이 되게 기반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커먼즈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는 뭔가 명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사실 밖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랑 조금 다르게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그 뭔가 공동체 자체가 좀 경직된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기존에 활동하던 사람들만 오고 뭔가 새로 온 분들에 대한 이렇게 뭔가 배척 왜냐면 세례 받고 나서 어디 갈 데가 없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되게 맞아요.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게 이제 약간 커먼즈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적 개념이 조금 더 이렇게 밖으로 열려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네. 그런 제도적인 커먼즈를 위해서 좀 기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을 했던 거는 저희 같이 이렇게 성당에 고인물처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성당이 참 편안하고 네. 성당에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이런 추억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정말 성당에 처음 오는 사람들 그 아니면 성당에 관련은 없지만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 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성당에 과연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가 이런 또 생각을 또 해보기는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교회 자체가 그러한 성당의 초음발에 발을 딛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까지 같이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게 된다면 그게 커먼즈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하고긴 합니다. 또 신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저희가 지금 이 대화를 나눴을 때 이제 옆에 계신 마리앙 자매님, 마리앙 자매님 저는 바로 뭐 제도적인 측면에서 뭐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 커먼즈가 실현이 된다는 사례들을 바로 떠올리지가 못했는데 신부님께서는 어쨌든 정말 말씀대로 교회 안에 살고 계시는 분이시고 오래 몸담고 계셨으니 되게 만약에 실현이 되고 있는 예시가 분명히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있다면 혹시 몇 가지 정도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서. 이게 또 뭐 가톨릭 교회 구조나 이런 것들이 쭉 설명하는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어가지고 좀 네. 말하기가 짧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무상으로 서로의 이익 관계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필요로 하는 요청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라고 하는 구조로 모든 것이 짜여 있잖아요. 그게 뭐 구역 모임이건 반이건 어떤 단체건 전례 양식이건 봉사활동이건 모든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커먼즈적인 요소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지금 뭔가 잘 안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역 사회, 그러니까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좋아 커먼즈적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교화 성당이 교화 지역에서 커먼즈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냐. 네. 예를 들면 동두천 성당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있어요. 뭐 물난리가 났다. 네. 무슨 지역사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냐. 그럼 동두천 성당이 그런 센터 역할을 해요. 거기 지역사회 본부가 차려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와. 혹은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네마다 그 뭐라고 부르죠? 옛날에 동사무소? 지금 뭐라고 부르죠? 주민센터. 행복주민센터? 네. 행복센터인가? 예. 행정복지센터로 행정복지센터. 바뀌었죠. 네. 행정복지센터, 행복센터. 행복센터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돌보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각 교회나 개신교나 천주교나 이런 곳에 사회사목이라고 해서 네. 사회봉사활동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연결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만 네. 다만 이제 점차 이런 사회적인 어떤 활동 안에서 교회를 국가가 떼어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네. 그런 어려움이 좀 있긴 하죠. 이제 원래 국가의 역할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죄송한데 그런- 네.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제 아까 네. 말했던 은행이라든가 이런 네. 실질적인 물질적인 도움에 네. 있어서 취약한 게 있죠. 방금 약간 행복센터의 예시가 너무 좋은 예시 음,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정말 모든 성당에서 실현을 시켜도 음,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 역으로 만약에 그런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행정복지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교구마다 있는 까리타스예요. 아. 그 까리타스의 역할은 본당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느끼질 못해요. 네. 아. 그런데 그 본당들이 다 연대해서 까리타스를 만들어서 본당 밖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교화 성당에서만 보는 게 교회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느끼지 못할 수는 있어요.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네.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 사실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라 그 어쨌든 행복센터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쵸? 거기서 만약에 이 종교가 음. 국가에서 하는 일을 대신해서 하려고 했을 때 음. 국가의 입장에서는 또 대신할 네. 수는 없고 네. 서로 연대하는 거죠. 아. 왜냐하면 네. 행복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인력의 네.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요. 아 그렇네요. 네. 서로 또 이렇게- 이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연계를 많이 해요. 아. 왜냐하면 그 행복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이주민들의 삶의 형태나 어려움을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이주민센터와 많이 연대를 해요. 전화가 많이 와요. 네.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쌀이 필요한가요? 병원비가 필요한가요? 이런 걸 많이 문의가 와요. 그래서 그런 협력적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거 이제 사례 관리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신부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정의평화위원회 채널이잖아요. 네, 그렇죠. 정평이 채널이라서. 정평이 채널이라서 아, 이제 정의평화 얘기를 좀 해야 예, 됩니까? 정의평화 얘기라기보다는 아, 네. 이게 사회교리적으로 어떻게 접점이 있을지 사회교리.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미리안과 우리 두 분 혹시 미카엘이. 사회교리를 네. 배우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사회교리. 저는 아, 이게 사회교리구나. 분명히 있었을 거지만 근데 뭐, 기억은 나지 네,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아, 청문회 나온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아, 기억은 진짜로. 나지 않습니다. 진짜로 기억이 나지 내 않아서. 삶에 그런 게 있었을 수 있는데 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아, 좋아요. 네, 네. 예. 살벌하네요. 네. 살벌하죠. 예. 예, 아니, 정평이니까.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라도 사회교리 부분을 어쨌든 관심을 갖고 그 주제로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회사에서 그 생명위원회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전담을 해서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업무를 맡은 상태라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지금 뭐 배우고 또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네. 사실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네, 네,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잘 아, 난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라는 말이 내 입으로 나올 뻔했어요. 예, 저도 이게 사회교리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뭐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뭐 혹시 신부님께서 혹시 우리 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네. 어떻게 커먼즈와 사회교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설명을 커먼즈와 해주실까요? 사회교리가 네.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네네네. 커먼즈도 사회교리도 결국은 주제는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에 대한 문제예요. 네. 하느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었겠죠. 네. 너는 평생 의무를 다하다가 마라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라고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인데 교회가 생각하는 어떤 아까 말한 사회의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사회란 이랬으면 이런 것이 사회다. 우리 말로는 교회적인 말로는 하느님 나라라고 부르죠. 하느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느님 나라와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 현 사회가 얼마나 맞느냐의 문제를 교회가 복음적으로 판단하는 게 사회교리예요. 이거는 맞다, 이건 너무 안 맞다. 그런 내용들인데 커먼즈는 그 중에서도 사회교리의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이라고 하면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인간 존중. 네.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되고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고 이런 존엄성의 원리 중에서 사람은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사는 거예요. 홀로 떨어뜨려 놓고 상품을 공급한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커먼즈는 당연히 인간 존중의 원리에 부합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고 네. 하나는 보조성의 원리가 있는데 보조성의 원리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19세기에 전체주의 풍조 우리가 이제 흔히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뭐 북한 뭐 이렇게 말하는 뭐 네. 소련 이렇게 네. 말하는 어떤 형태가 등장했을 때 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누군가가 나에게 강제해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넌 직업을 이거 해 그런 전체주의 문화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주어져야지. 맞습니다. 최대한 많이. 네. 그런 것들이 보조성의 원리인데 커먼즈도 결국은 주체적인 인간을 표방하는 거거든요. 나의 권리를 누가 뺏어가지 말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관계를 맺고 살고 싶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상품화돼서 내 권리를 다 뺏기는 세상을 원하지 않는 거죠. 아, 그것과도 맞닿아 있고 네. 연대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교회가 사회주의 체제만 부정한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도 문제가 가장 많은데 많은데 네.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사람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 근데 사람은 연대할 때 행복해요. 같이 네. 할 때. 맞습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하고. 네. 그 연대성의 원리를 구현하는 게 커먼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동네 놀이터, 네. 떡볶이 가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커먼즈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행복을 추구하건 사회학자가 행복을 추구하건 방향성은 마찬가지인 네, 거예요. 네. 언어의 차이일 뿐이죠. 저는 매우 동일하다고 할 수 있죠. 가가멜 신부님께 네.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또 생겼습니다. 그 방금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가 방금 이해한 바로는 어쨌든 커먼주의에 비해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연대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가톨릭의 가르침에 사회교리적 가르침에 네. 좀 더 반하는 개념일 수도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자본주의의 속성이 네 예, 그렇습니다. 연대성을 해친다. 네. 근데 저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왜냐하면 네. 사람이 끊어져야 더 많이 사니까. 아,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지금 사회에 자리를 잡은 지 좀 됐고 어떻게 보면은 이 체계를 유지하는데 정말 큰 문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사실상 대안이 없어 보인다. 네, 그런 그래서- 느낌이 있죠. 네. 이거 말고 뭐 다른 방식이 있나 사람이 사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안에서도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커먼주의에서 보여주는 연대적인 특성, 공유적인 특성을 자본주의 안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꼭 커먼주의로 가야 되나? 그럼요. 자본주의 안에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복지제도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네. 인간은 완전히 끊어지면 이 체제를 버릴 거기 때문에 아, 유지할 만큼은 계속 주는 거예요. 뭔가를. 네. 그런데 우리는 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아.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체제가 유지될 만큼의 커먼즈보다 우리는 네. 더 많은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려고 사는 거지 목숨을 이어가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약간 그 말씀하신 연명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행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인간으로 봤을 때 네. 자본주의에서 생겨나는 폐해들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의 인간 균열이라고 해야 되나 분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무한히 경쟁해야 하는 사회 안에서 생각보다 많은 폐해가 일어나고 그 맞습니다. 무한히 경쟁해야 되는 압박 속에서 네. 결국엔 또 혼자가 되고 더 혼자가 되고 끝까지 혼자가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경쟁에서 온다라고 지적은 하는데 네. 그걸 극복해낼 만한 대안들을 어. 나오지 않고 생각보다 화끈하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더 논의하게 되고 당연히 대안을 찾아서 가게 되는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갈라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아니 세상은 원래 이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져서 불행한데 그걸 왜 누구 탓을 합니까? 라고 말을 하죠. 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이긴 사람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네. 누구나 불행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긴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네. 그리고 같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 사람들도 기본적인 삶의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만약에 경쟁에서 실패를 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 경쟁에 실패한 사람들의 기회 자체를 뺏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사회 문제로 가장 중요시되는 고립운동 문제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고립 은둔. 예,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전하지 못하고 실패만 계속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존감의 자존심이 떨어져서 그냥 가둬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일본만 있는 게 아니군요. 예, 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5%의 청년들이 지금 운둔 상태에 맞아요. 있다 이렇게 어. 지금 하는 게 있고요. 어떤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한 반이 요즘에 한 몇 명 되죠? 30명? 20명, 20 20명 정도 되는 걸로 20명 알고 중에서 5명 가량이 고립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들. 그래서 거기 조사하는 내용을 네. 보면은 뭐 6개월 동안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던 남들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모습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분들이 이제 경쟁에서 처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게 된다면은 이분들은 그대로 도태가 돼버리는 그런 맞습니다.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네. AI가 와서 예. 우리가 다 도태가 되면 어떡하지? 글쎄요. 많이 걱정됩니다. 걱정돼요. AI 걱정돼요. AI 너무 걱정됩니다.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 인류가. AI는 또 우리가 네. 또 제- 다른 다른 주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날 해봐야죠. AI로 가면 너무 예. 주제가 길어져서 네네, 죄송합니다. 한 번 해보고 예. 싶습니다. 아무튼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좀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 안전망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국가가 되지 않는다면은 신부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대를 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네. 이제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까 예, 이제? 이제 예. 마지막이 됐는데요. 네. 커먼즈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특히 두 분께서는 되게 처음 들어보셨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또 설명도 드리고 신부님이 교회 안에서의 그런 모습을 설명을 해 주시면서 커먼즈라는 것을 한번 이제 공부하신 시간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것을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소감을 한번 듣고 싶어요. 예. 약간 저는 생각에는 그러니까 모르는 개념이라고 처음에는 받아들였는데 얘기를 나누기도 했고 또 책도 읽고 이러다 보니까 알고 있는데 정의하지 못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많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입에 아직 익지 않고 정확히 사실은 한글이 아니잖아요. 커먼즈라는 말 자체가. 근데 네. 한글로 뭔가 적절한 단어를 찾고 그걸 잘 정의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개념을 공유를 한다면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어렵지 않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면서 나눴던 내용 중에 멀어졌다라는 개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왜냐면 가까이 있었던 것들이 점점 멀어지고 뭔가 나랑 다른 얘기인 것 같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이걸 잘 정립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의 놀이터, 우리의 아까 내과 약수터를 좀 찾아서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생활 안에 다시 들어오게끔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촬영의 막바지에서 가장 오늘 나눴던 대화 중에 생각이 좀 크게 남은 게 아까 저희 가가멜 신부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내용인데 사람은 서로 연대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정말 네 듣자마자 저 개인적으로는 와 진짜 저 말씀이 진짜 맞는 어떻게 또 저에게 감동했습니까? 아, 예, 저 지금 눈물이 여기까지 나와서 살짝 집어넣고 다시 말씀을 해주는 네. 예, 그래서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저는 되게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잘 즐기는 사람인데 혼자 있을 때 즐기는 행복감도 있지만 어떤 혼자 있을 때 얻은 것 그런 것들을 서로 연대하면서 나누고 그런 걸 공유했을 때 행복감은 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려고 음악 활동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느낀 거를 예, 나눠주려고. 맞습니다. 네. 저만 갖고 있으면 사실 이게 커먼즈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이라도 이제 실현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통해서 더 행복감을 좀 더 잘 나누고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던 촬영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여기 의정부에 미군 기지 반환되는 미군 기지 있거든요. 아, 그 네. 제발 아파트 말고 커먼즈를 좀 쓰여줬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아. 동네 공원이라든가 네. 어르신들이 와서 장기라도 들 수 있는 뭐 이런 거라도 써야지. 아, 여긴 너무 공공의 저기 없어요. 의정부는. 아, 네. 안타깝습니다 진짜. 아, 네 그래요. 예.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네. 참 요즘에 다 빈 건물에 다 아파트가 올라가는 세상이니까 네. 좀 그러게요. 안타깝긴 한데요. 예. 노래 제목이 아파트가 너무 유행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도 비지가 큰 바뀐 산이 건가요? 비지가 아이고, 바뀌었네요. 예. 아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한테는 어떤 느낌인지 안 물어봅니까? 나 준비한 거 있는데. 다시 예. 아 말씀 아니 계속 해도 돼요. 네 다시 말씀하신 줄 예, 알았어요. 예, 그 예. 뭐야 예. 아파트로 끝낸 건가 아니, 싶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었군요. 우리 신부님께서 예. 말씀하신 저는 이 커먼즈 이거 우리가 네. 한 얘기 있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 세대나 우리 선배들에게 얘기하면 옛날엔 당연한 세상이었어요. 그게 네. 지금에 와서 낯설어진 거예요. 원래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걸 되찾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커먼즈는 오래된 미래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와. 네. 네. 멋있었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오래된 상당히 미래. 멋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우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지금 한 2시간 두 부에 걸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 관통하는 주제는 낯설어진 것을 새로 보는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어떤 세상이 나타날지 모르잖아. 아까 AI도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AI가 발전한 속도 보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그러한 그러한 이제 세상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나가는 세상만 보지 말고 뒤에 오래된 개념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적응할 수 있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정해진 자원을 싸우지 않고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국제 사회가 서로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건 우리 네. 동네에서도 힘든데. 네, 사실 국제사회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이 저희 평화위원회 콘텐츠 계속 진행되니까 많은 도움이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만나요. 만납시다. 아니요 또 만나요. 네. 또 안 만나나? 네. 끝. 끝.